자, 오늘은 영상 과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 또 안 보신 분 또 있어요? 아이고, 우리 편 대표님. 추가 벌금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15분이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 15분이 어려운 건 아니죠. 오고 가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보기만 하는 건. 다른 분들 다 보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오늘 설계하신 분, 또 다른 분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방 어떻게? 네. 그럼 캡처하고 아까 보니까 저기 스토리 키워드. 키워드.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우리 김재우 선생님 나와서 스토리 중심으로 한번, 이제 앞에 아침에 보니까 스토리를 쭉 정리해 놓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스토리 중심으로 먼저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설계를 한번 보고, 왜냐면 내용이 안 보이면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선생님 나오셔서 지금 올려놓은 게 어디죠? 카페. 그냥 링크 하면 됐어요. 단톡에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 나와서 하죠. 여기 올려놓으셨죠? 카페. 카페로 올려. 리딩 과제 제출실? 예, 맞아요. 네, 여기네요. 단톡 링크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요거 보시면 돼요. 이거 맞죠? 네.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 전체가 봐야 돼. 네네, 그렇죠. 네, 혼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여기서. 열리면 제가 제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도 마우스가 먹히죠. 됐네요. 자, 우리 김재우 선생님 그래서 발표할 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여기서 스토리를 먼저 자세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스토리의 핵심은 딴 거 없고요. 키워드만, 뇌에 영향을 주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운동은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다. 운동은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게 핵심이고요. 행동하기 위해선 주 3회 30분 유산소 운동, 심장박동 증가 운동을 하면 좋다. 여러분들의 삶에 운동을 포함시켜라. 이게 핵심인데, 과제를 내주신 선생님께서 너무 그 링크의 테드 내용을 잘해줘서, 여러분도 그 링크로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그 테드 밑에 한글 텍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순서를 한글 텍스트를 일단 전부 했고요. 텍스트를 전부 붙였고, 한글에다가. 그 다음에 한글 텍스트를 붙인 거에다가 한글 텍스트에다가 중요한 부분을,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쭉 보는데, 영상을 볼 때 그 오캡처인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영상 캡처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녹화를 하면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캡처를 한 부분을 전부 이렇게 파일로 했고, 이게 이제 PPT 같은 거 쓸 때 도움되죠. 근데 캡처할 때는 출처가 있기 때문에 캡처 내용이 그 출처까지 전부 캡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영상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밑줄 긋고, 텍스트 밑줄 긋은 거를
우리 그 요새 신문 보면 요약꽃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약 밑줄 긋은 거 자체를 요약으로 올리고, 그게 요약입니다. 그리고 요약을 키워드화 시키고, 키워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먼저 이렇게 훌륭한 그 교육을 계속 해주시는데 제 멋대로 제가 정리해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리딩을 하면서 과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많이 못 미루는데 어떻게 다행히 요번에는 어떻게 봐서 무척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PC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근데 실제적인 정리는 PC나 노트북을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노트북이나 PC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차분히 데스크탑에서 우리 카페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고, 특별히 우리 원 선생님이 차분히 정리하신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명받았고, 또 저도 그렇게 많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키워드를 아주 무식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디지털 마인드 맵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기술을 통해서 한목에 볼 수 있고, 우리 망각곡선을 이용하는데 최대가 바로바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의 기회를 줘서 모든 영상이나 책을 내 것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셔야 스토리 이게 전부인데요. 뇌 영양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아래 스토리, 요약 스토리. 그럼 요약 스토리만 더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만약 뇌에 긍정적으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행동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첫째는 이마 바로 뒤에 자리한 전두엽 피질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전두엽에 대한 얘기했고, 그 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스토리를 잘 정리하지 못했네요. 첫째는 그 영향을 줄 운동은 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건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장기간 운동을 했을 때 뇌의 영향이라는 건 영향이 아니라 어떤 기질이나 특성 같은 것도 보강해 줄 수 있다는 것, 건강적으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셋째는 약간 좀 놓쳤고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건 운동의 양은 일주일에 30분 3, 4회 정도인데, 이분이 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각 개인의 맞춤 영양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보급하겠다는 거. 그래서 난치병과 같이도 치료하고 싶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뭐 강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한번 실천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도 실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삶의 목표에 이 영양 운동을 꼭 늘리는 거. 저희가 지금 미소 건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천이 안 돼서 헬스클럽을 지금 접근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자기 시간을 헬스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특히 노화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 제가 최근에 나이가 먹으신 분들이 근육량이 없어짐으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보다 그런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뇌 영양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계로 날아가죠. 먼저 한번 영상 줄거리를 최대한 본다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도 근데 영상 줄거리가 좀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줄거리 전체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얘기했잖아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다 아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댓글에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다 아는 건데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아는 거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실천을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먼저 줄거리를 한번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한번 여러분에게
줄거리가 여기죠. 이게 테드죠? 예. 여기 테드 보실 때 줄거리 보려면 여기 누르면 돼요. 여기 가서 여기 자막이죠? 여기를 누르시면 한글 자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자막이 다 나오죠. 그럼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보니까 제가 줄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이거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그 느낌 안 가지셨어요? 지금 우리 미소건강 운동하고 똑같죠? 제가 이거 보고 한 거 아닌데 저하고 똑같은 발견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시간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도 똑같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지금 발견을 한 거죠. 이 수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소 건강에서 하고 있는 딱 거의 30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해요. 우리는 매일 하고 이번에 이제 3, 4회까지 정도를 최소 단위로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주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뇌 마지막엔 그겁니다. 그 인지 능력. 인지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주의력, 집중력, 그 다음에 어떤 통찰력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치매 것까지, 치매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가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해마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해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운동이. 전전두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치매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치매가 다 해마하고 전전두엽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해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변 대표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떨까? 예. 그게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그 효과가 장시간 지속돼요. 이게 지금 핵심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뇌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첫 도전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 흐름이, 이 영상의 전체 흐름이 바로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신체 활동의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 거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신체 활동이라는데 운동을 주로 얘기해요. 이 효과가 평생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신경과학 교수로서 연구를 해오다가 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째, 인간의 그 역량을 결정하는 전전두엽 피질, 의사결정, 집중력, 주의력, 성격,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두 번째는 측두엽에 있는데 양쪽 깊숙한 곳에 사실과 사건을 장기기억으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핵심 영역이고 그 부위를 바로 해마라고 그러죠. 해마와 전전두엽. 자, 그래서 늘 해마를 연구해 왔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양반이 어떻게 이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기억으로 저장되는가.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답을 찾느라고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 해마에서 일어나는 뇌세포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정보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이 장기 기억이 일어나는가 라는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이례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연구 방향을 확 바꾼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요거였어요. 연구를 하던 중에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자기 경험이었습니다. 즉 운동 효과였죠. 이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해서 29파운드를 찌고 뭐 아무튼 몸이 좋지 않는 상태. 그래서 혼자서 그냥 래프팅 여행을 간 거죠. 근데 래프팅을 갔다 왔는데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헬스장에 다니고
그리고 모든 운동 프로그램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나서 10kg 감량도 하고 좋아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 연구 보조금 기획안을 쓰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예. 집중력도 뛰어나고 인지력도 뛰어나고 이러니까 이거 무슨 요인이 뭐지? 예. 요인이 뭐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자기 운동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구 지원서가 잘 써지네, 운동을 하니까 이러네 하면 모든 과학자가 자기를 비웃을 거다. 근데 어쨌든 연구 지원서는 항상 어려워서 쉽지 않는데 어쨌든 장기 기억이 향상된 것처럼 보였고, 자 아까 연구 목적이 뭐였어요? 장기 기억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테마가 요걸 알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 운동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새롭게 들어온 운동이라는 영역이 뇌를 변화시킨 것은 아닐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내 뇌가 운동 때문에 바뀐 게 아닐까? 이 아래가 또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장기적 운동은 뇌 구조를 바꾸고 뇌의 생리적 기능을 바꾼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가설이죠. 내가 한 운동 때문에 내 뇌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 아닌가? 즉, 활성화 물질들을 막 이렇게 분비시키는 이 시스템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고 그때부터 이제 문헌을 찾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한 다음에 이제 과학 문헌을 지금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중대한 결정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운동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뇌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활동이다. 너무 단순한 건데 이 사람은 많은 연구 끝에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걸 과학적 근거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운동은 즉각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신경전달 물질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운동을 많이 시키잖아요. 활동을 시킵니다. 활동하면 일단은 전달 물질들이 나오죠. 제가 여기 미소 건강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사실 인간의 몸 안에서 나오는 모두 모아서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신경 전달 물질도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양, 운동, 의식밖에 없다. 이게 제 연구의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운동만 얘기하고 있어. 사실 의식도 빠졌다고. 의식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호르몬 분비에. 좋을 때 아드레날린이 쏟아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운동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면 이런 물질들이 기분을 상승시키고 또 실험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 효과는 최소 2시간.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운동으로 단의 운동으로 집중력이 2시간 지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직후에 나타난 즉각 효과는 일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는 심폐 강화 효과, 이게 뭐죠? 유산소 운동이에요. 우리 그 미소 운동 중에서 뛰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점핑잭. 점핑잭 같은 운동이 굉장히 호흡 기능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뇌의 해부학적 구조, 생리 및 기능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요.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요즘에 이 주름 제거 때문에 이제 밤마다 저는 늘 실험 마인드로 하거든요.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보셨나 모르겠다. 유정현 이사님이 제가 이거 보고 나서 홍보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미소건강의 사업 방향을 진짜 한번 바꿀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결과를 냈는데요. 여기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틀 사용했습니다. 이틀. 이게 원래 모습이잖아요. 유정현 이사님 보면. 근데
딱 이틀 사용하고 아침에 하루는 이제 인지를 못했어. 아침에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찍으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찍었습니다. 네. 쓴 사람은 다 알아요. 뽀샵한 것 같아요. 네, 뽀샵한 것 같잖아요. 그 양반이 뽀샵할 실력은 안 되니까. 네. 이러다니까요. 물론 이건 이제 한 30분 지나면 금방 또 풀려요. 근데 이게 2주, 3주, 한 달, 2달 가면 이게 진짜로 바뀝니다. 우리 여기 저 원 대표님 찍으셨죠? 어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때요? 그 이후에 이제 언제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지는 못 찍어서 모르겠어요. 네. 아침에는 진짜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런다니까요. 네, 진짜 놀라워요. 이걸 본 우리 스태프들, 건강팀들이 모두 그냥 소름 끼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소건강이 사업 방향을 확 돌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잠시 이게 관계자들의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부 막 독점, 중국 독점에서 벌써 지금 주 물량이 그냥 몇천 개씩 이렇게 주 물량이 지금 들어온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름 시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업을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미소 가득이나 이런 거 뒤따라가는 거야. 예. 이렇게 가자는 쪽으로 바뀐 거죠.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한 번 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지만 다시 원위치 돌아와요. 근데 또 온열한 데를 매일매일 하고자 하면은 낮에는 주름을 계속 쓰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계속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계속 주름이 있는 상태로 회귀하는데 저녁 되면 다시 완화시키는 쪽으로 또 돌리고 이걸 반복하는데 저녁에 자는 6시간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야. 왜? 열이 가해지니까. 열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처럼 이제 좀 희미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수술에 비하면 얼마나 유리해요. 돈이 안 들죠. 그 다음에 고통, 통증도 참아야 되고 몸을 칼로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있잖아요. 이건 자연 기능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이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 기능을 바꾸는 것처럼 지금 우리 온열 안대와 같은 것도 동일한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주름 구조를.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서 시작합니다. 해마 운동으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됩니다. 해마의 새로운 뇌세포의 양이 증가하면 장기 기억력이 향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발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운동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데 이 사람에게 이게 중요했던 것은 우리는 그냥 한편에 그리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신경과학자로서 연구 목적이 뭐였어요? 아까 첫 단계 시작할 때 이 사람 연구 목적이 뭐였냐고 처음에 그렇죠. 해마가 어떻게 장기 기억을 해 나가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딱 걸린 거지. 딱 걸린 거야 아주. 자기는 이 신경 활동에 해마가 이 신경세포에서 막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걸 알고 싶었는데 이거는 답이 아니었던 거야.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활동이었어. 정작 해마의 세포를 늘려주고 활동을 늘려준 것은 운동이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데서 답을 찾은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놀래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는 엉뚱한 대로 반전됐다는 거야.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찾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내 안에서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뇌에서 장기 기억이 증진됐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못 찾아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장기 기억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증진되었는가를 실제로 밝혀낸 거죠. 여기 테드에서는 짧으니까 그 근거 자료를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이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그냥 연구실에서 앉아가지고 그 해마 뜯어가지고 그죠? 신경전달물질 어떻게 분비되는 거 요거 보고 그 장기 기억을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죠. 당연히. 그건 현재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장기 기억이 증진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없잖아. 그리고 이 해마의 장기 기억을 늘리는 방법은 전혀 다른 데가 있었던 거지. 이걸 보고 우연한 발견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저 강사가 말해요. 우연한 기회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가설을 세워. 왜 내가 이렇게 좋아졌지? 혹시 운동 아닐까? 그럼 혹시 해마의 장기 기억도 운동? 띠용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상태에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에 돌입해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운동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공부를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죠. 둘째입니다. 장기간 운동했을 때 나타난 신경과학 연구의 가장 보편적인 결과로는 전전두의 피질이 역할이 중요한 주의력 향상이 나타나고 주의 집중력이 개선되고 해마의 부피도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운동 직후 나타난 기분 전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활기찬 감정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 이게 이제 아까 구조 변화예요. 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거를 일부러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예전에는 6시간 자고 일어나야 이게 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기억하겠죠. 계속해서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30분만 해도 원위치로 돌아가. 이게 따뜻해져. 지금은. 근데 예전에 안 그랬단 말이야. 이제 얘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제는 원위치 기억을 해가지고 구조 자체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같은 걸로 지금 비교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근데 운동의 가장 혁신적인 효과는 뇌의 보호 기능 향상. 요게 이제 저자가 마지막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호 기능이 뭐겠어요, 이제? 아까 말한? 치매 예방. 치매 예방. 인지력이 축소되고, 이 알츠하이머 등 모든 질병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뇌를 일종의 근육이라고 해봅시다. 운동을 더 많이 할수록 해마와 전전두의 피질은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치매 사진하고 그 비치매 사진하고 비교해보면요. 이 해마 쪽, 이 뇌의 해마 쪽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치매가 걸리면 왜 이 동공이 커지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요거를 늘어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거거든요. 왜 이 점이 중요하냐? 전전두 피질과 해마는 신경 변성 질환과 노화라는 인지력 감퇴에 가장 예민한 부위이다 말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흔히 말하는 방금 뇌변성 질환, 노화 질환의 이유는 몰라요. 그렇지만 줄어지면 치매가 나타난다는 건 알아. 그리고 늘어나면 치매가 안 나타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학자가 아주 그냥 불을 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조 선생님이 그랬죠. 내용 읽어보면 그냥 일상적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고 자기는 아주 그냥 전 인생의 연구 방향을 바꾼 내용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야기로 봤을 때는 그냥 듣고 있을 때 이 내용을 볼 때는 별로 안 느껴졌죠. 네. 지금 제 얘기 듣고 보니까 어때요? 다르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보는 이 학자적 관점에서 이 사람이 뭘 지금 발견해서 자기 인생의 연구 방향을 그냥 바꾸는 과정까지 굉장히 하나의 흐름을 바꾼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미소건강의 사업 방향을 바꿨잖아요. 이 안대 때문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내용은 지금 인류가 치매건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학자로서는 매우 자기 영역에서 큰 연구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지금 온 자극이 다르죠. 네. 이것이 바로 숨겨진 행간을 읽느냐 못 읽느냐예요. 그리고 이 행간이라는 말은 단순히 글의 행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삶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와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연동시키는 거. 이것을 연동을 할 때 나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냥 좋구나. 일상적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면 저는 운동으로 옮기겠죠. 네. 잘 아는 거고 나는 그냥 전혀 안 하는 거. 그렇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엄청난 거. 자, 그래서
물론 평생 운동량을 늘린다 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완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운동을 통해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큰 해마와 전도연 피지를 생성할 수 있다. 예. 저자가 이 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말 쓰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있을 것 같다. 알잖아요. 우리 학자들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으면 그 말 안 씁니다. 네, 뒷감당 못하죠.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이 실제로 발병하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의식 활동, 우리가 말한 미소건강의 의식 훈련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영양, 균형을 안 갖추면 시간이 가면서 이 퇴행성 질환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영양과 의식과 운동이라는 세 영역에서 찾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 건강 운동이라는 측면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선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미소건강교육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느끼죠. 그래서 진짜로 바뀌어요. 건강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실천해야 돼. 네, 그러니까 실천하고. 네, 예. 얼마나 이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을 뇌 건강을 위한 빵빵한 퇴직 연금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운동은 공짜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당신이 발견한 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철인 3종 경기 갈 필요 없고 경험상 일주일에 최소 30분간 3, 4회. 그 3, 4회면 결국 매일 하라는 소리예요. 매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 차라리 매일 하는 게 좋지. 맞아요. 3, 4회 걸죠. 여기서 유산소 운동을 포함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미소건강에서 10가지 운동을 설정했는데 그 10가지 운동이 유산소 운동 포함해서 근력 운동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10가지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운동은 다 제 특성이 그거잖아요. 뭐 하나 결정하는데 다 찾아놓고 거기서 분류하고 거기서 영역별로 나누고 그렇게 찾은 게 10가지예요. 근데 이 10가지가 여성들한테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40가지로 해가지고 그 40가지도 영역별로 나눴죠. 그리고 그 중에서 A 영역에서 하나, B 영역에서 하나, C, D에서 하나씩 두 개씩만 고르면 10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40가지 운동이 이번에 제공이 될 겁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은 헬스장 가서 고가 회원권 끊지 않아도 되는 거고 파워워킹으로 주변 산책하시고 계단 보이면 계단에서 진공청소기 돌리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 그래서 아예 30분간을 미소건강처럼 아예 주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거 그냥 운동하면 정말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하는데 운동의 힘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샤워하고 나서 피부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상처 이거 2개 중에 하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2줄기 하나 있어. 이거 사라지고 이거는 안 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나 보다 해서 계속 안 되더니 어제 보니까 없어요. 그러고 이게 사라진과 동시에 피부가 진짜 맑아졌다고 그러나요? 정말 달라졌어요. 저는 알거든요. 제 무릎을 하도 이게 거칠게 다니다 보니까 자꾸 다쳐. 여기 다치고 저기 찍히고 막 무릎이 여기저기 막 그냥 새파란 멍하고 막 흉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와, 내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근데 요인을 모르겠어. 운동 때문인지 영양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2가지 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몸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 피부 이런 게 달라진 게 영롱 아닌가 이런 거는? 계속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 거꾸로 갈 일은 없잖아요. 별로.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영양과 운동 효과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식사로 15년을 해도 안 됐던 거거든요. 식사할 때 얼마나 제가 챙겼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자,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저는 기억 개척자였어요. 그렇죠? 아까 장기 기억 개척자로 시작했는데 그 장기 기억이 결국 운동 탐험가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인생의 이 사람 연구 방향이 뭔지 아세요? 뇌의 가장 중심
부로 파고들어서 운동이 어떻게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지 알고자 했고, 현재 저희 연구 목적은 여러분께 방금 제시한 경험 법칙을 넘어서서 일주일에 30분에 3, 4회가 아닌 맞춤형 최적의 운동 처방을 제시하는, 결국 운동학자로 돌아섰다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발견을 한지 아시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기억 개척자에서 운동 영역으로 바뀐 것이 이 사람의 변화의 요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연령과 체력 수준, 유전적 배경을 고려한 처방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뇌 기능을 향상하여 남은 생에 뇌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은, 이 학자는 좀 더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양 유전체학이 인간의 몸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영양 유전체학까지 갔는지, 아니면 여기는 이제 이 지면 자체가 작으니까 15분짜리니까 아예 못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영양 유전체학 쪽, 그 다음에 의식 개발 쪽, 지금 텔로미어를 개발한 블랙번 박사 같은 경우는 의식 쪽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를 지금 블랙번 박사는 의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운동으로 보죠. 그럼 영양유전체학은 영양으로 보죠. 그럼 뭐 이야기 어떻게 봐야 돼요? 다죠. 네, 다예요. 제가 진짜 30여 년 건강에 대한 연구하다가 얻어진 최종의 방안이 결국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 이 세 가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진행하느냐, 어떻게 기술적인 도구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분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분 동안 함께 운동하는데, 그 운동 내용이 뭐였어요? 지혜 선생님? 권투. 권투. 그 다음 또 권투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거 있었어요? 예, 권투죠. 근데 저는 2주 전에 그 생로병사가 온 드라마잖아요. 예. 그 조깅에 그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슈퍼맨을 올린 겁니다. 달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제가 개발했던 미소 운동 10가지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해마 운동이랑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쓰고 있는 기 중에 하나가 마지막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요거 이런 말들. 나는 강하다. 그죠? 예, 나는 원동력 좀 강하다. 예, 이게 뭐죠? 흔히 EFT. 예, 의식이죠. 예, 의식인데 이제 단순한 그 EFT라는 그 요법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최면에서 쓰는, 자가 최면에서 쓰는 거, 다 자기 말로 하잖아요. 예, 언어로. 근데 이 언어가 가지는 힘이 바로 최면을 걸게 하는 힘이 언어잖아요. 이게 왜 언어가 이렇게 인간의 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했더니, 언어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왜 언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언어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냔 말이야. EFT 할 때 두드리면서 뭐 말로 하면 그 진짜 막 치료 효과가 나타나요. 마인드 컨트롤 말로 하면서, 최면 말로 하면서, 자가 최면도 다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말하죠. 왜 말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통째로 바꿀까요? 자. 얘가 메모리가 하지 않을까? 이 진동의 주파수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말에 진동 주파수가 영향을 미친다. 예, 그건 일부고, 예, 영향 미쳐요.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최면이 걸려요. 설마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난 다 아는 줄 알았지. 언어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즉 언어는 항상 그 언어와 대응하는
이 사실의 세계, 실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최면을 잘 걸거든요. 제가 이걸 오래전에 배웠어요. 이게 제가 18살 때 최면 연구한 거 아세요? 18살 때 최면을 연구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부흥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 내가 최면수를 읽은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예, 그래서 최면술 거는 걸 나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나도 최면 막 걸어보고 했는데 목사님 막 부흥 집회하는데 그 사람 세워놓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아프다. 지금부터 뭐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하는데 저 최면인데? 그때 어린신병에 그래가지고 최면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된 거예요. 시작점은 그랬어요. 그래서 최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면 효과라는 게 결국은 언어와 심상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심상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강의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의하고 글쓰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강의는 반복을 많이 합니다. 강의 잘하는 사람들 강의 들어보면요. 반복을 많이 하는데 반복 자체가 똑같은 문장도 반복하지만 어투를 바꿔서 또는 표정을 바꿔서 뭐 따라하기를 이용해서 아니면 서로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나가면요. 청중이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청중의 뇌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같은 이미지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심상 이미지를 심상 언어를 쓰고 하나는 반복 언어를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강연을 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바로 최면 효과예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 강연, 설교를 우리는 언어의 최면화라고 해요. 최면, 언어 최면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언어 최면이 알고 보면 다 동일한 이 언어와 심상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요. 대화할 때 여러분 이 언어와 심상을 잘 아는 사람은 질문, 답변, 대화할 때 계속 같은 단어와 유사 단어, 유의 단어, 그 다음에 대조 단어를 막 써가지고 계속 같은 심상을 부각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울어버려. 예를 들어 슬픈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우리 그 다큐에서 실험한 거 봤죠? 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 걸음걸이를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10초에 예를 들어서 5보를 걸었어. 그런데 사무실에서 무슨 테스트를 했냐? 단어들을 노인, 그 다음에 쇠퇴 이런 식의 전부 이렇게 기력이 빠지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를 계속 테스트에다가 설문지를 하고 나가는 단계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초에 걸음걸이 수가 늘어져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지금 목사님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제는 같은 대화예요. 지금 대화인데 이 사람은 몰라. 나만 알지. 그래서 그 노인이 당신이 그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당신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군요. 계속 그 분야로만 막 계속 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요. 슬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 단어가 나올 때 주제는 분명히 그 아픔에 대한 단어인데 그 아픔 때문에 새로운 걸 발견하셨군요. 그 아픔 때문에 얻는 기회가 많았군요. 이렇게 계속해서 단어를 바꿔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아픔이 기회로 바뀌어요. 왜? 그게 계속 심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심리학 책을, 심리상담학 책을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책은 다 읽었거든요. 전 책을 읽어도 항상 그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화에서 언어의 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은 언어와 심상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우리가 해봤는데 운동하면서 의식을 다루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쓰고 있는 의식은 이제 그 15분밖에 안 되니까 나는 강하다 이런 의식을 썼는데 진짜 의식은 이제 우리 미소 건강에서 다루고 있는 의식이에요. 사실인지의식, 의도인지의식, 책임인지의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인지를 해나가는, 의식을 바꿔가는, 이건 정말로 우리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나는 원더우먼처럼 강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 바로 조금 이따 돌아서면 현장 앞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죠. 근데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이 의식인지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삶 자체의 생각을 바꾸는 인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EFT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EFT도 계속 이제 타점을 두드리면서 그 의식을 바꾸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어. 왜? 생각 자체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바꾸는 순간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누군가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막 속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안 쌓인다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안 쌓인다고. 왜?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왜 스트레스가 되냐 이 말이지. 스트레스가 돼야 이걸 가지고 내가 나는 지금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받지 않는 요인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스트레스를 받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왼수를 졌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속을 막 하는, 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잖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의식인지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의식이. 되신가요? 차원이 달라요. 예, 맞아요. 차원이 좀 달라진 건데. 그 사람들하고는 인식이 차원이 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몇 가지 중추적인,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자, 첫째, 이거는 따로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인지인성이라는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걸 다뤄요. 인지인성이라는 교육과정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다루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일부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팩트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자, 사람에 대해서 팩트는 뭐냐? 인간은 60쪽에 이루어진 이기적인 유전자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즉 욕심 부리지 않는 식의 대화를 하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나는 전혀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남을 먼저 생각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잘 되길 원해요. 이런 말을 쓸 때마다 저는 의아심이 드는 거지. 왜 저러지? 기본적으로 인간은 60쪽의 이기적인 유전자의 덩어리인데 그걸 극복하고 저 얘기를 하면 저거를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60쪽의 이기적 유전자가 모여가지고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가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성자고, 진심이 아닌, 그러니까 성자 아닌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는 뒤에 꿍꿍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양의 턱을 너무 심했어요. 그냥 좀 이런 것도 있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겸손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겸손 뒤에는 항상 욕구라는 게 숨어 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한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하는 액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욕구 충족이 안 돼 있구나. 그럼 나를 통해서 뭘 충족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런 액션을 통해서 뭘 충족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그냥 본질적인 액션, 팩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팩트 데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그 팩트 데이터가 한계가 있겠냐? 아니죠. 훨씬 많죠. 그 팩트 데이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인지인성에 이제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자, 의식이라는 게 뭘로 이루어지죠? 의식은 뭘로 이루어져요? 생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료. 즉 지식체계. 안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안목이 바뀐다라는 게 밑에가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의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그 정보들의 집합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려면 이 속에 있는 정보 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바뀌어요. 첫째는 위대한 사람들이 써놓은 글과 어떤 정보를 읽어서 바뀌는 방법. 두 번째는 위대한 사람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바뀌는 방식.
마지막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만 손해네. 이거는 이제 죽을 때 가서 바뀌어요. 굉장히 힘들게 바뀌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변화는 가장 불편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바뀌는 거고, 보통은 스승을 따라 바뀌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즉 다른 사람이 남겨놓은 정보를 읽고 바뀌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의식은 바뀌는 게 안 바뀌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바뀌는 통로가 바로 이 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가.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이분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설계, 이제 체계화된, 방금 얘기는 그야말로 그냥 이야기 스토리였는데, 이제는 체계화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서 정보를 구축해 가고, 오늘 제가 이걸 깊이 다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동시키려고. 운동시켜야 돼. 깨달음이 막 예. 지금도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좀 들었죠? 지금 마음속에서. 이분이 얘기한 내용하고 제가 얘기한 오늘 저녁에 피기를 가야겠네. 이럴 땐 또 하나 이제 부가적인 이제 계약을 또 해야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오늘 계약까지 갈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